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탄중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강은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 교환 설명회로서 노션과 MS 루프를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교환을 자세히 만들었는데, 교환에 좀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보강해서 MS 루프 쪽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제 강의 준비하면서 오늘 좀 더 보강해서 올려드릴 예정임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전쯤에 이제 MS 루프를 계속 써왔고,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 노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선생님들이 선호하시는 그 교사의 라이브러리가 노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션과 루프를 비교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수업과 업무를 좀 더 효율화해서 자료를 이제 모으는 방식으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네 가지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노션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노션 기본 기능을 활용을 실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노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노션의 강력한 대체인 마이크로소프트 루프인데 사실 노션의 그 실습은 간단히만 보여드리고요. 이제 교환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따라서 충분히 해보실 수 있게 페이지 수를 좀 늘렸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강의는 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션하고 챗 GPT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노션을 많이 쓸지 어, 저한테도 이제 물어봤을 때요. 노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료를 한 군데 모아놓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웹페이지를 쉽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공유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노션을 쓰기 전에는 저는 구글 사이트 도구로 구글 같은 것들을 모아서 이제 저희가 사용했는데 이제 제가 이따가 저희 학교 구글 사이트도 보여드리겠지만 구글 사이트 도구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구글 문서나 구글 자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환이 잘 되는 편이지만 저희가 교사들이 사용하는 자료가 어, 그 구글 문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PPT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한글 파일도 그렇고 다양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션은 흔히 이제 블로그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데요. 웹사이트가 되면서 그리고 나의 개인화 도구가 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프로젝트 공간을 만들어서 협업할 동료들을 거기다 모아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날리지 베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교육 컨텐츠들을 블럭처럼 가로로, 세로로 쌓아 올려서 나와 팀의, 그리고 수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션 사용 대수를 보면 노션에서 2위입니다. 2위.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를 했는데 월간 사용자 수 비교해 봤을 때 저희는 네, 천만 명이 이게 천만 명이 아니고 사용자 수로 이제 2위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계산해 봤을 때도 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어, 네, 생산성 및 메모 작성을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위치돼 있고요. 아마 지금은 인원수가 좀 늘었을 겁니다. 원래는 노션 스타트업이 인원이 1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젠 조금 달라졌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위한 노션이 네, 지금 저는 교사용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플러스 요금제에는 게스트 100명을 초대할 수 있고 무제한 업로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단체용 플러스 요금제는 네, 이것도 멤버 무제한이었지만 이 모든 게 네,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지고 교육 플러스 요금제는 오로지 대학교 계정이 있는 대학생들에게만 또는 대학원생들한테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슬퍼하지 마시고 대학교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대학교를 졸업한 지 25년이 넘었는데 이제 50대시죠. 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메일을 예전에 쓰던 메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정을 받아서 노션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모교에 전화를 해서 내가 쓰던 학번 어, 이메일을 되살려 달라라고 하면 교학처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션을 왜 사용하느냐의 물음에 대해서 포브스지는 AI의 모든 것을 담은 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바뀌긴 했는데 올인원 워크스페이스가 이 노션이 표방하는 가치고요. 노션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데이터베이스고 여기에 여러 가지 뭐 가계부를 쓰든지 내 라이브러리로 쓰든지 협업 장소로 쓰든지 웹사이트로 쓰든지 아니면 저처럼 클래스룸이나 AIDT처럼 쓰든지 개인을 위한 뭐 목표 달성이나 뭐 독서 기록을 쓰든지 이거는 개인의 자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네, 플러스 요금제는 한 달에 16,800원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계정, 플러스 계정, 비즈니스 계정, 엔터프라이즈 계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는 이 플러스 계정을 돈을 내고 써야 한다. 아니면 대학교 계정을 다시 재발급받아서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노션 AI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네, 어, 꽤 글을 잘 써줘서 그냥 호기심 삼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노션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저는 이제 정보 과목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다 코드를 넣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변수나 함수값 같은 것을 좀 그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굉장히 잘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료도 당연히 잘 넣어주고 어떠한 자료든지 업로드를 할 수 있는데 링크도 잘 보고요. 그리고 파일로 넣을 때는 확장자와 크기를 같이 넣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개발해서 AI 디테일을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노트 정리를 좀 잘 못하는 편인데 아직 제가 노션 페이지를 다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 업로드가 제 계정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인데다가 페이지 아래 페이지 아래 페이지를 계속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저는 이걸 뎁스라고 표현했는데 뎁스가 무한정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노션을 되게 잘 쓰는 선생님들을 보시면 여기다 미로를 붙이거나 슬랙을 붙이거나 뭐 아니면 코드펜을 붙이거나 여러 가지 외부 프로그램도 여기다 붙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장점이 많습니다. 단점을 꼽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100명 이하의 그런 인력으로 보안 문제가 우려가 있다.
그리고 유료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미 어, 유료화가 됐죠. 그래서 교육자 플러스 요금제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이제 신규로 가입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네, 더 이상 플러스 요금제를 무료로 쓰실 수 없는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가실 때는 9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9월에 되면은 교육자 플러스 요금제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글씨체가 좀 한정적인 거.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배우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거는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물론 구글 사이트 도구보다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단점이 장점을 이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금제 면에서는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1월부터 교육자 플러스 요금제가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션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마이크로소프트 루프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50분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노션에 강의를 하실 때 반드시 이제 실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AI 기능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슬래시를 누르면 이 커맨드 명령 블록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션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슬래시를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붙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웹, 웹 프로그램이자 웹 페이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슬래시 뒤에다가 뭐 글자 하나만 쳐도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단축키도 나와 있습니다. 단축키를 굳이 뭐 외우시진 않아도 되는데 저는 몇 개 단축키는 꼭 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사이드 보기 옆에서 열어서 이 페이지에 대해서 옆에다가 바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글씨체는 이렇게 기본, 세리프, 모노 이렇게 되고요. 넓게 쓰시고 싶으시면 오른쪽에서 전체 페이지로 해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환에는 안 넣어놨는데 페이지 잠금을 하시게 되면 그 페이지는 이제 건드릴 수 없게 이제 편집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페이지 잠금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환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 실습을 하는데 보통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모지도 이렇게 넣는데 이모지를 넣을 때는 제가 보기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윈도우와 마침표를 넣어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이런 이모지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모지가 이름이 좀 카모 무슨 있었거든요. 이런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이모지를 찾는 방법. 그리고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콜론에다가 검색어를 넣으면 해당하는 모든 이모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어, 네, 어, 표, 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보드, 차트, 리스트, 타임라인, 캘린더, 갤러리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표를 만들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추가를 하면 표로도 볼 수 있고 보드로도 볼 수 있고 차트로도 볼 수 있고 리스트로 볼 수 있고 네, 타임라인이나 캘린더, 갤러리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이제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 안에다가 이제 가계부 같은 거 쓰실 때는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계산식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약간 어, 엑셀 같은 느낌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인
열과 행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금방 쓰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표보기로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행에 이거 뭐라 그러죠? 네, 헤더 값. 헤더 값을 다 정해 주신 다음에 얘 속성을 우리가 속성 여기 보시면 속성 편집 있잖아요. 속성 편집을 줘서 전화번호로 할 건지 여러 개를 선택하는 다중 선택으로 할 건지 단일 선택으로 할 건지 날짜로 할 건지 또 상태로 바꿀 건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열 형식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계속해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아래쪽으로 계속 데이터베이스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행에서도 어, 열을 클릭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삽입 버튼을 눌러서 계속해서 가로와 세로로 계속해서 열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걸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이제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갤러리 보기를 해가지고 새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이제 AIDT처럼 만드는 방법, 요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저는 솔직히 노션을 뭐 책으로 배우거나 뭐 인터넷으로 배운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강의도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써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라인이란 말이 뭔지도 몰랐는데, 인라인은 그 페이지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넣는 경우, 그리고 전체 페이지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별도의 페이지로 들어가게 된 경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 정보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과목 설명을 들었는데 그 노션에서 지향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세심화해서 심화 버전으로 다루게 되면 좀 더 좋긴 하겠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교사들이 그렇게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쓸 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쉽게 먼저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템플릿을 추천을 해서 그냥 가져올 수도 있고요. 남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만들기로도 할 수 있네요. 저도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서 교환에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노션의 내부와 외부의 페이지에 링크를 넣는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 내용은 저희 노션 자습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뭐, 멘션으로 하든지, 여기, 어, 네.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두 개를 써서 하든지 아니면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글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해봤는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댓글을 남기게 되면 이게 지워지면 댓글도 같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고 그냥 댓글을 따로 그냥 남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션 설문이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션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링크를 학생들한테 줘서 학생들이 받게 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불러와지는 기능입니다. 쉬우니까 요거는 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할 때는 이건 양식 공유에 대한 건데 이게
웹페이지를 공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한테 공개로 넣을지 아니면 제가 사용자로 이미 추가한 학생들이나 사람들한테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댓글을 바로 남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게, 굉장히 저도 조금 어려웠는데요. 전체 웹페이지에 전체 허용은 누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자여서 제가 전체 허용인 거지, 소유자의 그 권한이 또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허용은 절대로 하지 말 것. 그냥 편집 허용만, 편집이나 댓글이나 읽기 허용이나 이런 것들만 해주시지, 전체 허용은 절대 주지 않으실 것. 왜냐면 그 페이지에서 주인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 사용자에게 보기만 할 건지, 댓글만 허용할 건지, 편집을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때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와 게시의 차이점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제 챗GPT하고 이제 하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공유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로 초대가 되어 있거나 링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권한 설정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협업이나 피드백이나 공동 작업에 적합하고요. 노션 계정이 대부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URL이 공유 링크가 주고요. 근데 게시 같은 경우는 그냥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외부에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노션 계정이 없어도 네,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게시를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편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션 계정이 필요 없지만 그 페이지를 볼 수는 있지만 수정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검색 허용 시 검색 허용을 설정할 때 다른 사용자도 외부 사용자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네,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도메인 관리인데요. 이거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션 위젯 설치하는 방법은 인디파이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어, 인디파이 접속하신 다음에 노션 아이디 넣고 아이디로 확인 메일 오면은 그때 어, 원하는 뭐 시계일 수도 있고 날짜 달력이 될 수도 있고 날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링크를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제가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제가 GOE 계정으로 경기도 교육청 계정으로 만들었더니 교육자 플러스 요금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MS 계정일 경우에 해당돼서 넣을 건데 이거는 삭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젯 설치하는 방법에 그림을 넣어놨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프를 설명을 드리면요. 루프는 MS에서 노션을 겨냥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루프의 노션이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면 루프는 함께 생각하며 계획하며 만들기. 그래서 소통과 협업 그리고 공동 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협업 중심의 실시간 공동 작업 도구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노션이 동기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약간 사용자에 대해서 게시해주고 이런 거 조금 살짝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근데 루프는 최대 단점이자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안인 것 같고요. 최대 장점은요. 그리고 얘는
같은 도메인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저희 학교 계정을 쓰거든요. 저희 학교 MS 계정을 쓰는데 MS 계정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지금 goeedu.kr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보통 학교 관리자가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 계정의 경우에 그 공통의 도메인을 가진 테넌트라고 합니다. 같은 테넌트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외부자들한테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최대 단점이에요. 그래서 같은 광탄중학교 사용자 안에서만 돌아간다. 그렇지만 노션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마크다운 언어를 지원을 하고 공유 기능이 포함이 돼 있고 있는데 얘는 협업 중심의 실시간 공동 작업 도구로 동기화가 노션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365의 협업 인프라인 원드라이브와 쉐어포인트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앱들과 잘 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팀즈라고 하는 디지털 허브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팀즈에서 루프를 가지고 붙여서 얘를 뭐랄까요? 구성 요소로 만든 다음에 붙여가지고 쓸 수 있고요. 얘 최대 단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할당량이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24년 6월부터 MS의 스토리지 할당량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 정보 관리자가 저한테 이제 어, 저는 정보부장인데요. 그 선생님들마다 1테라에서 5테라까지 이제 스토리지를 할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루프 뭐 노션이야 웹에 올려서 하는 거니까 이제 무제한이라 하지만 루프는 그 제한이 있었거든요. 용량의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스토리지 할당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커졌다는 것. 그것이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A3 계정을 쓰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루프를 다 만들 수 있는데요. 개중에 A1 계정을 아직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올해부터 A3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이디어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A3 계정부터는 작업 공간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공유되는 모든 위치에서 한 군데에서 바뀌면 동기화된다. 그리고 구성 요소로서 다른 MS 앱에 잘 붙는다. 그리고 같은 테넌트 안에서 어디든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에도 좋고 업무에도 좋다. 그리고 기록, 노션과 마찬가지로 기록과 다큐멘테이션 이런 데 적합한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루프를 먼저, 교환을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루프에서 보시면 이게 작업 영역이 되겠습니다. 작업 영역은 그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나 팀을 위한 공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페이지가 들어옵니다. 페이지가 들어가고요. 노션은 스페이스 아래, 페이지 아래, 페이지 아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캠퍼스가 뭐 페이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 그래서 비교해 본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 텐데, 노션은 데이터베이스로 얘기할 수 있고, 루프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얘도 블록처럼 붙지만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가 노션으로 똑같이 페이지 만들고 루프로도 만들어 본 거를 비교한 영상인데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될 때 한번 보시고 강의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프는 노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노션은 스페이스 아래 페이지가 계속 된다면 루프는 작업 공간 아래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아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를 뭐 워드에도 붙고
아웃룩에도 붙고 팀즈에도 붙고 뭐 여러 군데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가 그때그때 가능한 컨텐츠 블럭을 우리가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수업에 잘 쓰는 방법은 어, 그 루프를 작업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는 링크만 받는 거죠. 그리고 팀즈에도 이걸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 링크를 루프 구성 요소로 팀즈에다 붙인 다음에 링크 학생들이 만든 PBL 사이트를 팀즈에 넣어줘서 수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교환 설명은 끝났고요. 간단하게 새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루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유를 해야겠죠. 저한테 1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말씀드린 루프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루프를 열어볼 텐데요. 루프를 열 때는 루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오피스닷컴으로 들어갑니다. 오피스닷컴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앱이 이렇게 뜨게 돼 있거든요. 앱이 이렇게 뜨게 돼 있는데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앱을 클릭을 하시면 이 모든 앱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MS의 교육용 그리고 여러 가지 툴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프를 찾으셔서 루프 클라우드 점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게 저희 학교 페이지인데요. 그 작년에 제가 썼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에 여기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작년에는 A1 계정이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는 점이 가장 기쁘고요. 자, 일단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히 어, 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적는데 이거를 공유를 여기 보시면 페이지 링크와 구성 요소만 나오잖아요. 이거는 아이디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저희 부서원들을 제가 여기다 초청을 해가지고 어, 네,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할당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넣으면 네, 이렇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를 해가지고 제가 이 사람한테 알림이 가게 한 다음에요. 이 페이지 들어와서 이걸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이 다 끝난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할까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게 잘 안 눌리는데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게 2024년 2월쯤에 썼는데요. 처음에 쓴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 페이지였는데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그 강점과 약점, 뭐 위기, 기회 이거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냥 토론할 때 이런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간단 이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고 그냥 여기에 체크리스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쓰게 하고 의견을 받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급 사진첩이나 학급 회의록을 이렇게 루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합하거나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선도학교가 되면서 에듀테크 도구에 대한 추천도 받았었는데 여기서 투표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받기에도 좋다. 그리고 네, 이건 그냥 제가 전학공 시간에 한 거라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션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교환을 보고도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루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들어오셔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새 작업 영역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 컨설팅 이렇게 한다고 치고 여기에서 구성원을 이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초대해도 되니까요. 그다음에 만들다 누르시면 이렇게 작업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제가 워크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있는 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페이지가 이렇게 특이한 거는 이게 좀 병렬로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붙여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링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고 그냥 계속 만들어지네요. 여기에 플러스에서 링크를 누르면 유튜브 링크도 이렇게 안에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기 페이지에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도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파일도 여기다 그냥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노션이랑은 좀 다르지만 이게 써보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얘를 들어가서 여기에 첫 번째 페이지 하고 바꾸고 그게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노션처럼 이모지를 넣거나 커버를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커버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좀 노션이 좀 더 많죠. 잠시만요.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건지 추가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루프가 처음에 설명을 안 들으시면 조금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빈 페이지부터 시작인데요. 이건 빈 페이지로 두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한번 여기 밑에 보시면 템플릿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요. 템플릿 갤러리에 들어가면 여기에 보시면 칸반 보드라고 있습니다. 칸반 보드 템플릿을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칸반 보드가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어, 게시판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얘를 표로 바꾸거나 약간 데이터베이스랑 노션 데이터베이스랑 비슷하시죠? 날짜가 들어가면 일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게시판을 좀 더 선호하는데 얘도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뭐, 할 일, 뭐, 목록. 그래서 뭐 이게 뭐 급한 거 아니면 뭐 학교 업무 안 바뀌네요. 얘를 눌러야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요거를 표로 볼지 아니면 일정으로 볼지는 저의 선택이죠. 좀 더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넓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얘도 보시면 이렇게 이게 핸들이거든요. 이 6개짜리. 노션은 이 왼쪽에 있는데 얘는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얘를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로 내려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안 내려왔나요? 네, 이 핸들을 끌어서 이 밑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옮길 수 있고 여기에 뭐 이거는 그냥 샘플로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링크를 추가해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는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자주 쓰는 건데 모임 메모를 눌러서 컨텐츠를 포함을 시키시고 이 템플릿을 사용을 누르시면 여기에 다양한 그 뭐랄까요? 샘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페이지를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빈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빈 페이지에서 똑같습니다. 노션하고 똑같아요. 슬래시를 누르면 여기 새 하위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이 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 페이지를 새로 여기서 만든 다음에 위로 갔죠? 얘를 이렇게 끌어서 이 아래에다 두시면 이렇게 또 두 개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페이지 아래에 또, 또 페이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약간 노션이랑 보이는 방식은 틀립니다. 왜냐면은 노션에서는 페이지가 여기에 보이잖아요. 캔버스에. 근데 얘는 여기서 보이는 게 더 편합니다. 여기서 찾을 수가 없죠. 밑으로 여기서 찾아요. 여기에서도 못 찾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요 상태 창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슬래시를 누르면 뭐 표, 체크리스트, 글머리 기호 뭐 이거 다 노션하고 똑같습니다. 코드도 그렇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기본 블록으로 되어 있는 노션보다는 조금 더 심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게 여기 칸반보드도 있고요. 뭐 Q&A 세션 누르면 이렇게 뭐 학생들이 이거를 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Q&A 세션도 뭐 수업할 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 뭐 의견을 받을 때는 이렇게 투표 테이블도 할 수 있고요. 이미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해서 삭제도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해서 삭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네. 슬래시를 눌러서 여기에 뭐 단락, 그다음에 머리끝 to 똑같죠. 마크다운 언어를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똑같고요. 인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는 뭐 이모지도 근데 이모지 모양도 조금 달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MS에 있는 이모지가 조금 더 좀 귀엽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션하고 마찬가지로 이모지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샵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샵샵 스페이스바 하면은 2단계로 되고 샵샵샵 스페이스바 하면 3단계가 되고 샵 스페이스바 누르면 제목 1 버전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미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래너도 붙일 수 있습니다. 저 플래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플래너 붙이시면 이미 있는 일정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플래너를 먼저 할 수는 없고 있는 거를 가져와서 붙이는 것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래너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들어가서 볼 수 있죠? 여기에 모든 앱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플래너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새 계획을 누르신 다음에 새 계획을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서 끌어오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작업을 추가하면 아까 제가 동기화가 잘 되는 컨텐츠 블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넣으면 플래너의 앱에도 반영이 되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만든 작업 영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뜨더라고요. 다시 눌러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게 내려서 안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공유를 누르게 되면 이 페이지가 포함된 전체 작업 영역을 공유를 할 건지 아니면 이 페이지 하나만 어, 링크를 줄 건지 아니면 이 페이지를 구성 요소로 만들어서 공유를 할 건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링크가 복사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보시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사가 된 채로 팀즈를 열어서 팀즈가 안 보입니다. 팀즈를 여신 다음에 팀즈가 시작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지금 팀즈에다가 여러 가지 앱들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뭐 검색고치나 이런 것들을 붙여놨는데 여기에 제가 게시물을 그 일반 채널에 보시면 여기에서 루프를 그냥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표 테이블을 그냥 만들어서 여기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수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니면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 페이지 이름이 빈 페이지에서 시작하기 점 루프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구성 요소로 추가된 이거를
여기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얘를 링크로 눌러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아이들한테 공유해 줄 수 있다는 점. 그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표로 만들어서 제가 있는 다른 팀에 보시면 제가 어느 반에서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때는 노션을 배웠어가지고 노션 페이지를 이렇게 루프로 붙여가지고 학번 이름 그다음에 노션 주소를 붙여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수합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방법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루프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공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작업 영역 전체를 하든지 이 페이지를 주든지 아니면 얘를 구성 요소로 만들어서 다른 데다가 주든지 아니면 이 페이지를 그냥 복사하는 건 이렇게 그냥 누르시면 이게 구성 요소로 그냥 바로 복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노션에서보다 약간 좀 더 심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이지 잠금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시간표라든지 아이들이 건들면 안 되는 페이지의 경우에는 페이지별로 이렇게 잠금을 걸어두면 편집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 페이지를 루프 페이지를 저한테 제출할 때는 일정 시간까지만 열어놓고 내 페이지를 잠궈버리면 학생들이 이제 낼 수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인쇄하거나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금 살짝 오늘 반응이 느리네요. 네, 이런 식으로 루프를 쓸 수 있다는 점. 최대의 장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인 거고 그 반대면에는 우리 학교 사람들하고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무료고 학생들도 무료, 선생님들도 무료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합하는 워크스페이스로는 이제 노션이 물론 저도 모든 자료가 노션에 가 있지만 어, 옮겨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코드도 잘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MS 도구가 MS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하고 잘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PC가 느린 것 같아요. 제가 노션을 아직 다 정리를 못해서 있습니다. 아니면 마우스도 안 되네. 교환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뭐 의견을 남겨주시면 톡방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여기 보시면
공유하는 것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안 눌리고 있습니다. 다른 걸 닫을까 봐요. 전혀 안 눌리고 있습니다. 나가졌어요. 저는 이제 노션도 계속 쓸 것 같아요. 어차피 일단 자료를 노션으로 받은 게 많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션을 버리기가 좀 어렵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를 만약에 공유하고 싶으실 때 공유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잘 모르는 기능 중에 여기 공유해 보시면 게시에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도메인 누르면 도메인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다섯 개까지 다섯 개까지 이 도메인을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이 도메인이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 주소가 좀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관련된 거 여기다 놓고 제 개인은 여기다 놓고 이제 그 교육청권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제가 배우는 거 그다음에 제가 강의한 거 여기다 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여기 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어떤 페이지를 공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게시를 하실 때 도메인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도메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 링크를 복사해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템플릿으로 복제를 허용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검색 엔진에 나오게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을 이 페이지를 어딘가에 다른 웹사이트에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게시하고 싶지 않으면 게시 취소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페이지를 좀 자주 보고 싶으면 여기에 즐겨찾기에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상단에 고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기본 세리프 모노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잠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가져오기 내보내기도 할 수 있고 위키로 바꾸어서 웹페이지처럼 만들어서 아예 게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대해서 뭐 틀린 부분을 제안을 받고 싶으실 때는 요거를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작년에 그 아두이노 페이지를 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이거를 AIDT처럼 사용을 했는데 AIDT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아이들한테 노션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코드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코드 스니펫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코드로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좀 더 잘 들어가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좀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교환에 여기다 넣어놓고 코드 같은 거 공유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는 잘 몰라서 그냥 표로 넣었는데 표로 넣지 않고 나중에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 건 표고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인 표보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리스트로 하면은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갤러리로 바꿔주면은 네, 이렇게 갤러리로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도 보고 조별로도 보고 뭐 다른 양식으로 줄 수 있다는 점이 전 좋았고 이게 미로 같이 다른 앱들을 여기다 붙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 링크, 개인 노션 링크는 여기 쭉 받아서 제가 조금 더 아이들 편집, 그 아이들 평가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들어가서 음, 이렇게 아이들이 웹페이지를 노션 페이지에서 둘이 만나서 같이 페이지를 공유하면서 프로젝트를 한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프로젝트 페이지를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아두이노 자료를 그리고 준비 과정을 기록을 하는 다큐멘테이션을 하고요. 이제 조사도 한 다음에 여기는 동영상이 잘 붙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도 붙여서 작품 설명과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사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조금 더 얘네들이 졸업해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년 3학년 아이들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을 기획을 할 때도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유료와요. 네.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났고요. 일단 진원쌤도 대학 계정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무료를 쓰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9월 달에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연구해서 들은 거라서 알게 되면 네,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웹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만약에 제가 이 페이지 아래에다가 학생들의 AIDT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 갤러리 보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빈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네, 이렇게 템플릿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에다가 이렇게 저희 원드라이브에서 약간 학생 자료 파일 수업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학번, 이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저도 원경쌤한테 배운 건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생성자 누르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속성이 그다음에 생성 일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최종 편집 일시 그리고 최종 편집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거를 네 이렇게 아이고 만들었죠. 그럼 얘를 이렇게 넣으면 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이거를 점을 세 개를 넣어서 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복제를 하는 거죠. 몇 개를 해서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최종 편집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 편집자에 친구들이 와서 다른 애들 거를 보면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 다른 애 거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강령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의문이 하나 생긴 게 그러면 이렇게 밑에 얘는 아닙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 밑에 뭐가 아이가 쓸 거 아니에요. 뭐 캡처 화면이나 뭐 코드를 넣든지 하면은
여기에서 코드를 넣을 경우에는 코드를 넣어서 여기다 넣으면 될 거고, 저는 이거를 보려면 어, 가장 마지막에 한 거를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올려서 최신한 게 위쪽에 가게 배치하게 하면은 밖에서 보면 그 학생이 만든 게 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이 학생의 작품을 구경하고 싶지만 들어가면 편집자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AIDT 구현하기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프로젝트 페이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한 요소들을, 제가 이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는 사실은 제가 몰라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얘도 나중에 뭐 갤러리로 바꿨겠죠. 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노션 잘 쓰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표로 안 하고 갤러리로 학생들한테 준 다음에 표로 바꾸어서 표나 리스트로 확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교환해서 일단은 따로 노션은 그냥 해보시면 되는 거라서 워낙 유튜브에 자료가 많잖아요. 근데 루프는 자료가 좀 없어요. 그래서 루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노션 아바타 메이킹도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어, 이렇게 얼굴 만드는 거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캡처해서 애들한테 프로필로 주게 하거나 자기 아바타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뭔가 느려요.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얼굴 만들기 이런 거는 뭐 다른 강의에서 그냥 써도 될 것 같이 전 되게 좋아하는 얼굴들이 조합이 돼서 좀 잘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환해서 하나 또 더 보여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뭐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 이게 좀 특이해서 이거 좀 보여드렸고요. 또 그냥 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공유하고 게시하는 거 도메인은 설명을 드렸고, 글쎄요,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위젯 설치하는 거 자세히 넣어놔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제가 만들었던 것도 여기다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로봇 수업을 하나 했는데,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강의를 할 때 여기에서 하거든요.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그냥 다 만들어 놓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내 나의 그 수업의 그거를 쭉 만들어서 주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 영상 자료도 좀 이렇게 붙여주고 그다음에 뭐 코딩 자료나 이런 것들을 쭉 붙여서 했더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 코드도 바로 넣을 수 있고 링크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해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느새 네 분이 들어오셨네요. 세 분이네요. 네, 그래서 저의 그 교환 자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환에 잘 넣어놔서 선생님들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달에 업데이트가 되면 요, 요거 부분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공유 드리겠습니다, 진원쌤. 그래서, 저 진짜 마구잡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몇 개 더 보여드리면요. 진짜 저 기억 못하는 것들, 그냥 뭐,
전학공 페이지나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수 쌤이 강의하셨던 자료예요. 또 저도 도움을 보조 강사에서 저도 도움을 받았고 노션 강의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 그리고 저는 어차피 MS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보여드리면 제가 작년에 강의했던 것 중에 이렇게 저희가 이거 뭐라 그러죠? 이 진원쌤 이거 뭐라 그러죠? 이 주소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인베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인베드 할 수 있잖아요. 한참 뒤에 나옵니다. 네. 여기에다가 해서 그냥 이렇게 붙여 넣어서 넣으면 이렇게 챗봇이 그냥 들어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프로젝트를 받기에는 좋지 않나. 이거 당연히 인베드 루프해도 되죠. 그래서 저는 루프에다가 옮길 생각입니다. 네, 챗봇을 인베드해서 아이들이 이제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약간 웹페이지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 주소 이름 있잖아요. 이거 주소 이름이 아이 아이프레임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보를 부정했는데도 모릅니다.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께 조금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개인 페이지는 제가 진원쌤한테 따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 1시간 넘게 했네요. 원래 30분 하는 건데 네,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아이프레임 맞아요. 아이프레임. 아이프레임이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